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배열의 원소를 추가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 때 매우 빈번하게 필요한 작업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배열에 원소를 추가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배열에서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뭐니 해도 배열의 푸시 메서드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푸시 메서드로 과일의 이름을 담은 배열에 원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fruits라고 하는 배열을 여기 오른쪽 콘솔에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 fruits 배열에 푸시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오렌지를 추가해 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fruits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애플, 바나나, 코코넛에 오렌지가 제일 뒤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 메서드에 넘어온 인수는 배열의 끝, 즉 기존의 마지막 원소 바로 뒤에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푸시 메서드는 이 반환값으로 원소를 추가한 후에 배열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사실 푸시 메서드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배열의 원소를 추가한 후에 바로 배열의 길이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시 메서드는 추가할 값을 가변인자로 받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원소를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fruits 배열에 이렇게 푸시 메서드에 한번 2개의 인자를 넘겨볼게요. 하나는 레몬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멜론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기존의 4개의 원소에 2개의 원소가 추가돼서 이렇게 유기반환이 되죠. 그리고 fruits를 출력해 보면요. 이렇게 제일 뒤에 레몬과 멜론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열의 시작의 원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unshif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fruits 배열을 복사해서 이 오른쪽 콘솔에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fruits에 unshif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 orange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push와 동일하게 이렇게 원소를 추가한 후에 배열의 길이가 반환이 되고요. fruits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인자로 넘겼던 orange가 배열의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변 인자를 받는 부분도 push 메서드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fruits에 unshift를 호출할 때 lemon, 멜론을 이렇게 2개를 동시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 반환이 되고요. 다시 fruits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방금 인자로 넘겼던 레몬과 멜론이 배열의 가장 앞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 push와 unshift 메서드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두 메서드는 별도로 사본 배열을 생성해서 원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배열에 바로 원소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본 배열에 변경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반드시 배열을 복제해 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fruits라는 배열이 있으면요. 원본 배열이에요. push나 unshift 메서드를 이 원본 배열을 상대로 사용하면 원본 배열에 변경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loned fruits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fruits를 복제해서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 배열에 concat 메서드를 사용하면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cloned fruits에 push 메서드로 호출해서 오렌지를 제일 뒤에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unshift로 호출해서 레몬을 제일 앞에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cloned fruits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레몬이 제일 앞에 추가되었고 오렌지가 제일 뒤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원본 배열인 fruits를 확인해 보면 여전히 처음과 동일하게 이렇게 3개의 원소만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ush 메서드와 unshift 메서드는 성능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push 메서드는 시간 복잡도가 O 오브 1이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수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반면에 unshift 메서드는 새로운 요소를 위해
기존의 배열에 있던 모든 요소를 한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O of n입니다. 따라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성능에 민감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거나 크기가 아주 큰 배열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성능 차이를 반드시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배열의 중간에 원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바로 스플라이스라는 배열의 다목적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메서드는 첫 번째 인자로 시작 인덱스, 두 번째 인자로 몇 개의 값을 삭제할지,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 추가할 값을 가변 인자로 넘길 수 있으며 삭제된 값을 담고 있는 배열을 반환하는데요. 단순히 배열의 원소를 추가할 때는 추가할 위치를 첫 번째 인자로 넘기고 두 번째 인자로는 0을 넘겨서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루츠 배열이 있을 때요. 여기 인덱스 1 자리, 즉 두 번째 위치에 원소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은 프루츠에 스플라이스 메서드로 호출하는데요. 첫 번째 인자로 값을 추가할 위치를 넘기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0을 넘기고 세 번째 인자로 이렇게 오렌지를 넘겨 볼게요. 그 다음에 프루츠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애플과 바나나 사이에 이렇게 오렌지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원소도 삭제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스플라이스 함수는 빈 배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ES6부터는 배열을 다룰 때 스프레드 또는 전개 연산자라고 불리는 닷닷닷 기호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배열을 나타내는 대괄호 기호 안에서 배열 앞에 닷닷닷 기호를 붙이면 그 배열 내의 원소가 마치 펼쳐진 것처럼 해당 배열에 추가되기 때문에 그 배열의 시작이든 끝이든 유연하게 원하는 개수의 원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루츠 배열이 있으면요. more fruits라고 하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이 배열 안에는 멜론이 들어있고 스트로베리도 들어있고 오렌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more fruits 배열에 위에서 작성한 fruits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이 멜론과 스트로베리 사이에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은 닷닷닷이라고 하고 이렇게 fruits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re fruits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멜론과 스트로베리 사이에 애플, 바나나, 코코넛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제를 통해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원소를 추가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배열을 다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원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